오늘은 진성 라이딩 베이스 코어 고객의 페달보드 하나 가지고 리뷰를 해볼 텐데, 이 페달보드에 저에게 들어오지 않은 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DLA2A인데요. 이거는 제가 수입하는 제품이 아니고 고객이 직접 해외에서 가져온 제품입니다. 너무나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제품인데 친히 빌려주셔서 이렇게 리뷰하게 되는데, BC1하고 한번 리뷰도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이 모델을 먼저 매뉴얼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바로 진공관 두 알이 눈에 딱 박힌 게 보이고, 독특한 제품과 아이코닉한 외관들이 너무 눈에 띄죠. 이 제품은 스튜디오 퀄리티의 LA2A를 그대로 페달보드를 복각하는 과정에서 그 기능들이 그대로 옮겨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로우 임피던스 소스의 그 라인 레벨도 당연히 써야 되지만, 악기를 직접 체결했을 때 하이 임피던스 입력도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건 BC1하고 같네요. BC1도 인스트루먼트 레벨로 받을 수 있는 55단자가 있고, 라인 레벨로 받을 수 있는 XLR 단자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둘 다 55로 되어 있고 TS/TRS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컴프레스된 신호는 이제 라인 레벨로 이제 나가는 밸런스 라인과 이제 그냥 언밸런스도 출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페달보드에 꽂을 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바로 믹서로 꽂을 때 TRS를 선택하셔서 밸런스 아웃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할 만한 이름의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룬달 인풋 트랜스포머와 아웃풋 트랜스포머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구성 요소는 이 자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제품은 BC1하고 똑같이 12V DC 전원을 쓰는데, 진공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뜨지 않을 때 전원을 완전히 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답터에는 독특하게도 전원을 끄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패스 시에도 버퍼와 전원이 그대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근데 이제 케이블맨과 다른 점은 진공관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진공관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바이패스 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 아답터에 달린 전원 장치를 내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두 개의 간단한 노브가 있고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불 들어오는 거. 자, 피크 리덕션, 바로 이제 어느 정도에서 압축을 할지 BC1으로 보면 이제 트레시홀드 레벨을 결정하는 거 되겠죠. 그래서 그 레벨 미터 VU 메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압축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인은 컴프레서 앰플리파이어를 제어하는 건데, 원하시는 출력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게인이라고 써져 있지만 이거 아웃풋 레벨인가 설정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실험하지 않을 것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 밑면에 보면 앰퍼사이즈가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사이드 체인으로 들어오는 주파수 응답이 플랫,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그 하이패스 들어오는 게 고주파되어 감도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개 꼬고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톤 차이만 들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컴프레스 모드와 리미트 모드 있는데, 리미트 모드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쓰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표준 사양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건 알아야겠는 게, 컴프레서의 압축 비율은 4:1, 그리고 소프트 니로 되어 있고, 어택 타임이 50%에 도달하는 압축이 갈 때까지 0.2m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리즈는 50% 릴리즈에 도달할 때 60ms, 그 다음에 완전히 릴리즈 되는 건 0.5초에서 5초에 갈 정도로 좀 슬로우 릴리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뒷페이지에 공교롭게도 접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접지 시나리오 여기 있는 거 여기 캡처해서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접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BPR을 통과한 소리가 이제 들어갈 텐데요. 먼저 게인, 피크 리덕션 각각 11시, 2시입니다. 이번에 피크 리덕션을 5시까지 늘려서 최대한 꽉꽉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LA2A가 여러분 그 광단자를 사용해서 컴프레션 하는 거 다 아시죠? 옵토 방식 컴프하는 거. 여기도 그렇게 똑같이 돼 있는데, 그 광단자가 뭐냐면, 여기 쓰인 광단자가 캐네텍 T4B라는 클래식 광학 컴프레스 모듈이 들어있다는데,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은 거겠죠. 비싼 건데 뭐 그런 거 싼 부품을 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슬로우하게 부드럽게 슬랩 사운드, 핑거 사운드를 이쁘게 잘 빼주는 걸 들을 수 있고,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BC1을 썼을 때보다 저역대에서 풍성한 음감을 만들어내서
베이스에도 좋지만 기타가 쓰면 되게 쫀쫀하게 붙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BC1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C1은 저희들이 쓰는 국밥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VCA 방식이냐 옵토 방식에 따라서 완전 캐릭터가 달라졌는데 퀄리티를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양쪽 다 좋은 제품입니다. 일단 DLA2A 같은 경우에는 한화 가격이 세전 배송비 다 빼고 그냥 지금 환율 계산하니까 180만원 정도 나왔죠. 그럼 배송비에다가 부가세 붙이면 뭐 너끈히 200원 넘는 초비싼 레어 컴프레서입니다. 생산량도 굉장히 많지 않고요. 구하려면 좀 대기도 좀 오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객분께서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BC1하고 비교해서 사운드 들어봤는데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이 자체에서 웜톤을 좀 더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빈티지 바이브로 삭색을 좀 더 하고 싶을 때는 LA2A 쪽이 DLA2A 쪽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튜브를 통과해서 그런지 안에 룬달 트랜스포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BC1에 비해서는 좀 더 확실히 워머 계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BC1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이번엔 LA2A 다르죠? 슬랩에서도 이번에 거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쳐볼 텐데요. 제가 총평은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희망하시면 제가 직접 수입해보면 좋겠지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해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셔서 이 리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땡긴다면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퀄리티고요. 옵토 컴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끝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